자, 우리 교재 피시고 필기장 꺼내시고 필기장 꺼내시고요. 개념 노트 꺼내시고요. 오늘은 확률의 통계 마지막 이야기 5번째 이야기 통계적 추정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9월이 끝나면 밀려왔던 좀 빡센 문제들을 차근차근 풀면서 또 이제 완성형 공부를 더 들어가긴 해야 되겠죠. 자, 오늘은 통계 추정이 여기는 선생님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가 정규분포 이후부터는 어차피 증명이 불가능하죠. 증명이 불가능한 설명만 할 뿐이고요. 상황에 대한 이야기만 할 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면 여기는 이 학습 목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러분 할 일은요. 무슨 상황인지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원리가 아닙니다. 아, 여기서는 그치 얘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런 걸 하는 거지 라는 걸 정확히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용어와 공식을 정확히 암기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는 그냥 진짜 그냥 암기 파트야 그냥 알겠죠? 외우고 적용해서 풀고 끝! 대신 원리가 없고 암기만 할 거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 무슨 짓인지 알아야 돼. 얘가 지금 뭐 하는 짓인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걸 하는 건데 쌤이 그 정리하는 모든 내용 중에 유일하게 뭘 써? 여기는 학습 목표를 쓰죠. 여기 들어있는 유형은 딱 2개입니다. 첫 번째 여기 하면 임의 추출을 이용하여 임의 추출을 이용하여 임의 추출을 이용하여 얘 구하기 혹은 얘 구하기. 여기는 암기야. 이 5개의 질문을 합니다. 이미 어떻게 하는지 탁탁탁탁 나와 있어야 돼. 여기는 준비가 돼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밖에 질문 안 하니까. 자, 우리 뭐 공부를 한 적 있으니까 이제 혹시 이거 이름 뭔지 기억나시나? 이거 이름 뭔지? 눈치 보시고 이거 너 쌤한테 얘기해. 표본평균. 예진영 씨 이거 이름 기억나? 그 표정 뭐지? 처음 듣는 얘기처럼 쳐다보고 있네요. 이름 기억나? 이름? 전세 기억나? 모평균? 요거의 이름은 표본평균의 평균입니다. 알겠습니까? 표본평균은 얘가 표본평균입니다. 봐봐, 뭐도 안 돼 있어? 용어도 지금 안 돼 있어. 우리 공부를 몇 번 했는데 지금. 여기는 암기입니다. 이해가 아니야, 알겠죠? 그러니까 용어가 정확해야 대화가 될 거 아니야. 여기는 대화만 되면 풀어요. 문제는 안 어려우니까. 그래서 산수가 더럽지. 대화만 되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얘는 표본평균. 얘는 표본평균의 평균. 얘는 모평균. 우리가 또 모평균을 평균이라 부르고 있었죠. 알겠죠? 원래 우리가 부른 평균의 이름이 모평균입니다. 모집단의 평균. 알겠습니까? 이런 용어부터 시작해야 돼 지금. 벌써 다 날라갔잖아 지금. 공식은 나버리고 다 날라갔잖아. 공식은 기억나? 표본평균의 평균 구하는 공식 있었는데. 뭐라고요? 아, 편하게 얘기했잖아. 편하게. 아, 틀려도 돼. 정리해 줄 거야. 빨리 얘기해봐. NP? 미친놈 아니야 저거. 그거는 이형 보고. 모평균과 똑같죠. 이거는 M이랑 똑같습니다. 그렇죠. 순서 공식이 기억나? 이거 뭐라 읽어? 그렇지. 표본평균의 분산. 알겠습니까? 구하는 공식은 n분의 1? 너 맨날 반만 기억해. 예전에 n분의 모 분산이죠. 알겠습니까? 아마 문제 낼 때 열심히 풀었던 친구들은 이 공식은 기억날 거예요. 이렇게. 알겠습니까? 이런 건데,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무엇인지. 이건 어차피 암기야. 증명 없어. 그냥 암기야. 알겠습니까? 암기인데, 이걸 이따가 정리하고. 지금 봐봐. 무슨 말인지도 몰라, 지금 벌써. 알겠죠? 공부하는 적게 되다 보니까. 여기는 여러분 계속 필기장을 읽으면서 이 로테이션 시켜야 돼. 자꾸 중간중간에 까먹기 전에 봐줘야 계속 이게 장기 기억이 됩니다. 아시겠죠? 이건 다 기억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한동안 안 보면 아예 틀려요, 그냥. 내용 까먹었으니까. 여기는 까먹어서 틀린다고 알겠죠? 자, 지금 쌤이 오늘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 얘기할 건데 우리가 해야 될 학습 목표를 다시 정리하면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 임의 추출을 이용하여 오늘 수업 잘 들으세요. 뭐 출제
풉니다. 오늘 하는 수업 중에 알겠죠? 표본 평균의 평균, 표본 평균의 분산,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표본 평균의 확률 구하기를 너희가 할 줄 알아야 돼 라는 게 1번 학습 목표고, 요거 1교시 끝낼 거야. 두 번째 1교시 1.5교시 걸릴 수 있어. 두 번째는 더 짜야 되니까. 표본 평균을 이용해서, 여러분 지금 용어가 정확히 아니니까 수식을 쓰지 않고 한글을 쓸게요. 표본 평균을 이용하여 모평균을 추정하기. 이 1번과 2번은 상황이 완전 다릅니다. 하는 짓이 다르다고, 알겠죠? 이 두 가지가 정확히 구분돼 있어야 돼. 당연히 질문도 다르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될 건요, 임의 추출을 이용해서 표본 평균 평균과 표본 평균 분산과 표본 평균 표준 편차와 표본 평균의 확률을 구하는 문제를 배울 것이고, 두 번째, 표본 평균을 이용해서 모평균을 추정하는 걸 배울 겁니다. 이 두 가지로 정리할 건데,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 봐봐. 용어부터 정확히 알아야 뭐 대화가 되니까, 알겠죠? 여기에 들어있는 임의 추출이나 용어부터 정리 좀 할게요. 임의 추출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랜덤으로 뽑는 소리야. 알겠죠? 이 임의 추출 안에는요, 자, 팁으로 먼저 임의 추출 안에는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보건 추출과 비보건 추출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모집단에서 이걸 표본의 크기라고 그러죠. 표본의 크기를 3으로 보건 추출할 거다라고 얘기했어. 이게 무슨 말이야? 이 모집단에서 우리 학교 애들이 한 200명씩 해요. 우리 학교 고3 애들이 한 200명 있어. 200명. 고3 우리 학교 고3 애들. 야, 여기 모집단에서 우리 학교 애들 중에서 내가 표본의 크기를 3으로 보건 추출할 거야 라고 하는 게 무슨 얘기야? 여기 중에서 3명을 뽑겠다는 얘기인데 3명을 어떻게 뽑는다는 얘기야? 한 명 뽑고 다시 집어넣고 복원, 다시 뽑고 집어넣고 다시 뽑고. 즉 복원은 독립 상황을 얘기하는 거야. 3명을 한꺼번에 뽑는 상황은 없습니다. 알겠죠? 저만 안에 한 개씩 3번 뽑는 거야. 근데 복원은 다시 집어넣는 거야. 비복원은요, 종속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다시 넣지 않는다는 거지. 뽑고 그냥 나만 뽑고. 알겠습니까? 한꺼번에 뽑지 않아요. 이 표본의 크기를 그걸 묶어서 임의 추출이라고 하는데, 임의 추출은 그런 의미야. 하나 뽑고 하나 뽑는 소리야. 근데 어떤 문제 푸는데 선생님 이 복원인지 비복원인지 안 나와있는데 복원이야 그러면. 알겠죠? 그렇게 이해됩니다. 복원이 대부분 출제될 거니까. 알겠죠? 비복원은 적혀있을 거고 복원이면 안 적혀있어도 복원이야 그냥.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런 상황인 건데, 자 여기 말하는 봐봐, 용어 정리부터 할 겁니다. 여기 말하는, 그러면 표본 평균은 뭐고 표본 평균의 평균은 뭔지 상황을 정확히 이해해야 돼. 오늘 진짜 중요해. 알겠죠? 잘 들어. 요 오늘의 수업은요, 나중에도 계속 복습이 필요한 수 있는 얘기입니다. 까먹으면 이거 들으면 돼. 오늘 한 타임만. 알겠죠? 이거 사단하겠죠? 봐봐, 모집단이 있어요. 뭐 예시로 우리 학교 고3 애들 200명. 예시와 용어를 같이 써드릴게요. 알겠죠? 그래야 잘 이해될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있는데 내가 이번에 수학 시험 봤어. 평균이 궁금한 거지. 야, 모집단의 평균은 뭐라 불러? 모평균이라 불러. 모평균. 모를 생략해서 지금 썼죠. 그걸 기호로 쓰면요, EX. 여러분 기호를 정확히 이해해야 돼. 우리가 지금껏 보는 분산? 그거 원래 이름이 모분산이야. 모분산. 모집단의 분산. 모표준면체. 이건 뭐 쉬운 얘기인데 이해되겠죠? 그쵸? 내가 얘가 궁금한 거야. 어떻게 구하면 돼? 300명 시험 봤으면 점수 다 더해가지고 나누기 300 안 나. 200명 시험 봤으면 다 더해서 나누기 200 하면 평균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뭐 분산 평균자고 뭐 구하는 방식 있잖아. 그 컴퓨터 때려 넣어가지고 구하면 되겠지. 그럼 이렇게 조사하는 걸 전수조사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것도 알아둬야 돼. 알겠습니까? 전수조사는요, 그냥 다 조사하는 거거든요. 알겠죠? 오케이? 근데 이거 빡세니까 내가 200명을 다 점수한 사람이 빡세니까 이렇게 좀 합시다. 내가 비보건으로 20명씩이 표본 집단을 만들었어. 표본의 크기를 20으로 비보건으로 칩시다. 표본의 크기가 20이야. 만들었어. 일반인.
하나의 표본 집단이 만들어지는 거죠. 모집단, 표본 집단. 또 20명 2반이야. 20명 3반이야. 이렇게 해서 10개 반이 있겠죠. 됐습니까? 표본 집단을 10개로 분리시켰어. 그 다음에 알바 10명을 고용해서 투입시킵니다. 야 들어가서 야 각 반에 평균, 분산, 표준문자 조사해놔 라고 하여 풉니다. 오케이? 그럼 얘네들이 1반의 평균을 구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 1반의 이 표본 집단에 대한 평균을 구했을 거 아니야. 그거 이름이 표본 평균이에요. 1반 평균이죠. x바 1이라 쓰겠습니다. 1반이니까. 알겠습니까? 원래 표본 평균의 기호가 아니 저건가? 표본 평균이라는 기호가 표본 집단의 평균이죠. 표본 평균의 기호가 x바입니다. x. 이거 쓰는 거죠. 알겠습니까? 얘는 일반 표본 평균. 여기에 분산이 있겠죠? 그 이름이 뭐였어? 표본 분산이죠. 요거 기호를 뭐라 쓰는지 알아요? 뭐라 쓰는지 알아요? 이 페이지가 다 있으면서 S 제곱이라 씁니다. 일반이니까 S1 제곱이라 쓸게요. 알겠죠? 야, 다 기호가 있어. 근데 얘는 질문되지 않으니까 너희가 모르고 사는 거야 지금. 다 교과서에 나와 있어. 다 배우는 거야 이거. 알겠습니까? 이 표본 집단의 표준 편차를 표준 편차라고 부릅니다. 기호로 S가 씁니다. 일반이니까. 됐어요? 그러면 내가 푼 알바들이 2반 평균, 2반 분산, 2반 표준 편차 구해놨겠지? 3반 평균, 3반 분산, 3반 표준 구해놨겠지? 됐습니까? 야, 당연히 X바랑 EX랑 같겠니? 다르지. 왜? 일반 평균이나 우리 학교 평균 같을 리가 없잖아. 물론 아주 작은 확률로 같을 수도 있겠지만 다르지. 알겠죠? 표본 평균과 모평균은 당연히 다릅니다. 이게 같은 게 아니죠. 이거는 하나의 표본을 뽑은 집단들의 평균이니까. 자, 근데 내가 알바를 왜 풀었어? 여러분 스토리 잘 이해해야 돼. 알바를 왜 풀었냐면 이 학교 평균 구하려고. 알겠습니까? 그럼 내가 요 용지를 다 받은 거야. 일반 평균, 등신들이네. 2반 잘하네. 다 받은 거야. 알겠습니까? 그걸 받아서 뭘 만들어? 난 원래 평균 구하라 했잖아. 그렇죠? X바 표본 평균의 확률 분포 표를 만듭니다. 알겠습니까? X반은 잠깐만 애들이 조사한 거 보니까 X반은 P 대문자 X바 소문자 X바 표를 만드는 거야. 여기 일반 평균 50점. 그럼 비율 적어야 될 거 아니야. 이것도 확률 분포표이기 때문에 비율 적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내가 만든 걸로는요 이 비율이 10분의 1겠죠. 왜? 20명씩 10개 반이고 명수 똑같잖아. 그죠? 이래서 이런 게 10개 중에 1개잖아. 이 확률이. 이래서 지금 내가 예시로 하는 거 10분의 1이 맞죠? 그래서 이 P1이라 쓸게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X바2 2반 평균. 이 평균인 아이들 10분의 1이겠죠. 지금 예시로 하면. 이해 안 되면 지금 빨리 질문해. 이해 다 됐어? 이해 안 되면 질문하라고. 봐봐. 명수를 내가 똑같이 짰으니까 이런 게 10개 있는데 그 중에 X바 1이 되는 애들은 그 중에 1개잖아. 10개 중에 1개. 비율로 보면 10분의 1이죠. 그죠? 정확히 얘기하면 200분의 20이겠지. 20명에 대한 데이터니까. 얘도 200분의 20, 200분의 20. 그게 비율이잖아. 비율이 확률이니까. 그렇죠? P2로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N개의 표본 평균이 만들어지겠죠. 됐습니까? 난 여기서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가 궁금한 거야. 왜? 그게 이 말이고. 이해됐습니까? 우리한테 질문하는 건 모분산, 모표준 편차가 아니야. 표본 평균의 평균. 이 뭔데? 표본 평균의 평균이라고. 표본 평균들 가지고 구한 평균이라고. 표본 평균의 분산 뭔데? 표본 평균의 분산이라고.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표본 평균의 이거라고. 알겠습니까? 일단 요것부터 얘기하고 일단 같이 읽을게요. 확률도 구해야 됩니다. 봐봐. 그러면 이런 표를 만들었지? 내가 알바를 풀고 돈을 쓴 이유는요. 이 정보를 얻기 위해서 구해야겠죠? 이제 내가 구하고 구해야지. 첫 번째. 표본 평균의 평균. 한글로 한 번만 쓸게요. 표본 평균의 평균 구합시다. 얘를 기호로 앞으로는 한글 안 쓸 거야. 얘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표에서 구하는 분산, 표본 평균의 분산. 여기서 구하는 표준 편차, 표본 평균 표준 편차. 난 이게 궁금한 거야. 알겠죠? 자, 이거를 구할 때 봐봐. 표본을 직접 다 뽑아가지고 그걸 평균을 다 구해가지고 이 표를 만들어가지고 이걸 계산한다? 미친놈이야. 못해요. 왜? 봐봐. 야. 완전 스토리가 길잖아. 그죠? 수능 끝나. 오케이? 그래서 뭐가 있어? 공식이 있어. 오케이? 이런 짓을 한다라는 걸 이해한 상태에서 내가 구하는 표본 평균의 평균과 표본 평균의 분산과 표본 평균의 표준편차는 공식이 있다고. 선생님 그게 뭔데요? 표본 평균의 평균은 아까 예진이 말대로 보평균과 똑같아. 알겠습니까? 이건 내가 좀 설명해주면 상황은 이해되는데 뭐 굳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시간 빠듯하니까. 알겠죠? 그냥 각 반들의 평균들의 평균과 우리가 평균 똑같아요. 알겠습니까? 평균은 원래 그래요. 그리고 표본 평균의 분산은요 공식 있습니다. n분의 5분산. 암기. 쌤 왜요? 몰라. 암기. 알겠죠? 쌤 n이 뭔데요? n은 요거예요. 표본의 크기. n개. 이렇게 n개가 되면. 알겠습니까? 몇 개씩 뽑아서 봐야지. 20개씩 뽑았어? 20분의 모분산. 쌤 모분산이 뭔데요? 모집단은 분산 그냥. 알겠죠? 우리는 이걸 구할 때 이런 짓거리를 하지 않습니다. 쌤 근데 이걸 왜 듣고 있습니까?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짓인지 알겠죠? 이런 짓을 하는 건데 우리가 이걸 직접 하는 건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 이걸 구할 때는 공식을 외워서 푼다라는 거죠. 알겠죠? 얘는 루트 n분의 표준편차.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 상황 정확히 이해하시고 용어 정확히 암기하시고 공식 외우시고. 됐어요? 그러면 1번 유형이 요 절반은 끝. 이해됐습니까? 문제 하나로 바로 적용. 봐봐. 자, 지금 우리가 표본 평균의 평균이나 표본 평균의 분산이나 표본 평균의 표준을 구할 때 시연아, 그럼 이런 임의 추출을 내가 해야 되는 거야? 안 할 거야? 안 할 거라고. 왜? 공식 외웠잖아. 무슨 상황인지 보고 공식이 대입해서 풀 거야. 알겠습니까? 자, 환경 체크해볼까 봐. 자, 무슨 얘기냐면 잘 보세요. 자, 우리 교재. 연습 중에 잘 듣고 잘 연습하세요. 자, 우리 교재. 잠시만요. 423번을 보겠습니다. 423번입니다. 423번입니다. 보시죠. 자, 어느 모집단에 여러분 요건 지워도 되겠죠? 여러분 필기장에 그대로 있잖아 사실. 그치? 상황 다 이해됐지? 지우고 이제 문제풀이 하면서 적용해볼게요. 자, 필기장 보면서 이제 쌤이 풀이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어떤 모집단에 그 x가 뭔지 모르겠는데 얘가 표를 만들어놨어. x는 p x가 있을 때 그죠? 여기 x가 0 아니면 2 아니면 4래요. 합계는 1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 기출문제다 보니까 뭐좀 손이 가볍게 만들어놨네. A, B입니다. 1이죠. 일단 여러분이 풀 수 있는 빨리 풀게요. 얘가 이렇게 올 것이고, 그죠? 힌트 나와 있잖아. 제곱의 평균이 3분의 16이래. 빨리 구해버려. 뭐 할게요? 제곱해서 곱하면 빵 4a 더하기 16이잖아. 그죠? 산수 내가 빨리 할게. 4 약분해버리면 3분의 4는 a 더하기 4b. 산수 너무 심했으면 a 더하기 b가 6분의 5. 이렇게 빼면 3b가 6분의 8이지. 빼면 6분의 3, 2분의 1, b 6분의 1이네. 이제 빨리 하는 거 아니냐? 6분의 1, 6분의 4. 이거 됐고, 이거는 할 수 있는 거 됐죠? 자, 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됐습니까? 이 상태에서 자, 질문이 뭐냐면, 야, 이런 모집단이 있대. 얘가 모집단을 정리해놨어. 좋죠. 그죠? 이런 모집단에서 얘를 모집단이라는 얘기야. 모집단이야. 여기서 크기를 몇 개로? 20개로 이미 추출했대요. 얘는 어차피 복원인지 비복원인지 필요 없는데 보통 이렇게 얘기할 때는 여러분 애매하면 복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왜냐면 봐봐. 이 숫자가 나올 확률이 정해져 있잖아요. 이렇게. 비복원은 이렇게 될 수가 없죠.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복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아무튼 그 상태에서 x바의 분산을 구해라 라는 질문입니다. 시간에 집중해라. 조금 중요하다. 자, 표본 평균의 분산 구하래요. 그러면 이게 무슨 짓 한 거야? 여기 집단에서 20개씩 뽑아가지고 표본 평균 다 구해가지고 그걸 표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막 상수에서 분산 구하겠다는 얘기잖아. 그쵸? 근데 우리가 얘가 말하는 그 짓을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고. 쌤은 어떻게 풉니까? 야, 이 공식으로 20분의 5분산이야. 암기했잖아.
됐어? 그러면 이거 답을 구하려면 우리는 모 분산만 구하면 돼. 여기서 분산만 구하면 된다고. 알겠습니까? 분산 구할 수 있죠? 추출하지 않습니다. 평균 구하면요. 6분의 빨리 구할게. 0, 4, 2, 8 더하기 4. 너네 할 수 있는 빨리 해서 2입니다. 2. 그죠? 제곱의 평균 나와 있어. 분산 바로 구할게. 분산은 제곱의 평균이 3분의 16이래. 빼기 평균의 제곱 4. 3분의 4네. 이해됩니까? 그러면 답은 뭐야? 분산 내릴게요. 20분의 1 곱하기 3분의 4. 정답은 15분의 1입니다. 끝. 됐어요? 만약에 선생님 표본 평균의 평균 구하라는데요. 추출 따위는 하지 않습니다. 모평균이 답이야. 2야 2. 오케이? 선생님 표본 평균의 표준면적 구하라는데요. 분산 알잖아. 모 표준면적가 루트 3분의 2일 거 아니야. 그치? 맞아요? 그러면 얘는 뭐겠어? 루트 20분의 모 표준면차니까 요거 내가 읽어도 되겠죠? 이걸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곱해. 그게 나아. 괜히 번분수 처리하지 마시고 알겠습니까? 그럼 10을 곱해버리면 루트 20분의 1 곱하기 루트 3분의 2가 되겠죠. 한수를 뭐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봐봐 여러분들. 이제 얘네들 구하는 건 완전 쉽죠? 공식 암기해서 모평균, 모분산, 모평균 구하면 끝! 됐어요? 오케이? 그 다음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어떤 질문들을 할 거냐면 요 확률 구하기가 버전이 두 개야. 첫 번째 버전 P, X 바가 A가 될 확률을 구해. 이렇게 는으로 돼 있어. 범위가 아니라 알겠죠? 이렇게 주는 경우는 뭐냐면 보통 이 X 바가 이런 문제처럼 이상 확률 변수일 때 보통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상 확률 변수가 아니면 뭔데? 연속 확률 변수겠죠. 범위로 얘기하는 문제는 이런 질문 할 수가 없고요. 알겠습니까? 딱딱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질문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런 질문하면 이건 어떻게 푸느냐? 공식 없어. 직접 추출을 진행해서 확률 문제를 푸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뭔지 다 알고 있어야 돼. 풀이부까지 알겠죠? 저걸 질문했어. 아, 저거는 확률 문제야. 통계 문제 아니야. 알겠습니까? 질문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봐봐. 자, 지금 내가 하나, 둘, 세 개 처리했지? 그지? 쟤는 어떻게 푸는 거냐면 요 상황에 질문할 수 있어. 봐봐. 자, 요 상황에 문제 만들어 볼게요. 이건 플러스는 됐고. 자, 요 상황에서 문제 만들어 볼게요. 야, 이런 모집단에서 내가 표본의 크기를 두 개로 이미 추출을 할 거야. 이미 추출을 할 거야. 두 개인데. 알겠죠? 그때 X바가 2가 될 확률 구해봐. 라고 문제 낸 거야. 이해했어? 오케이? 질문의 상황을 이해해야 됩니다. 얘가 뭘 요구했는지 알겠죠? 시험 상황 이해됐어? 자, 이건 뭘 구하는 거냐면 여러분, 표본의 크기를 2로 이미 추출했단 말이야. 확률으로서 이건 직접 추출을 해야 돼. 공식 외워서 푸는 거 아니라고. 알겠죠? 직접 추출할 건데 뭘 추출하냐? 야, 이런 모집단에서 표본의 크기가 2면은 한 개 뽑고 다시 한 개 뽑고 두 개 뽑았다는 얘기야. 이해돼? 그 두 개는 복원 추출일 수밖에 없어요. 선생님, 왜죠? 비복원일 수 있지 않습니까? 비복원이 일단 문제 못 풀고요. 두 번째, 비복원이 될 수 없는 게 X가 0일 확률은 6분의 1로 정해져 있어. 처음에 뽑을 때도 6분의 1이고 두 번째 뽑을 때도 6분의 1이라는 소리야. 알겠죠? 그런 표를 내포하고 있는 거야. 이해되겠습니까? 그냥 이미 추출이라고만 얘기했으면 여러분 판단 헷갈려? 다 복원 추출이야. 그냥 외워도 돼. 알겠죠? 비복원은 그 문제를 안 나가는데 비복원을 문제 낼 거면 비복원 추출을 적어줄 거니까. 알겠습니까? 그게 아니면 복원이야 그냥. 알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돼. 봐봐. 그 무슨 상황이야? 이 모집단에서 하나 뽑고 숫자를 확인하고 또 하나 뽑고 숫자를 확인할 때 두 개를 뽑은 거죠? 그러면 이 X바는 뭔데? 이거 이름 뭐였지? X바 이름 뭐였어? 무슨 평균? 표본 평균이었죠? 표본이 몇 개인데 지금? 두 개 뽑았지? 이 말은 두 개의 평균을 얘기하는 거야. 내가 왜 20개에서 두 개로 바꿨는지 알겠죠? 20개면 진행 못해 이거. 20개 평균을 언제 구하고 있어? 이건 직접 해야 된단 말이야. 알겠죠? 두 개 뽑아서 평균이 2가 될 확률을 구하래요. 상황이 됩니까? 내가 여기서 한 개 뽑으면 그 한 개 숫자가 0 아니면 2 아니면 4일 거 아니야. 그죠? 오케이? 한 개 또 뽑으면 걔도 0 아니면 2 아니면 4일 거 아니야.
두 번을 딱딱 뽑아서 평균이 2가 될 확률을 구하라고. 상황이 돼요? 야 그럼 평균이 2가 되려면 두 개의 합이 얼마가 되는 거야? 두 개의 평균이 2라는 건 두 개의 합이 얼마나 얘기야? 4라는 얘기잖아. 저기서 두 개를 뽑았을 때 합이 4가 될 확률을 구해봐 라는 확률 문제라고요. 통계 문제 아닙니다. 확률 문제입니다. 알겠습니까? 예진이 됐어? 봐 어디부터 이해해야 돼? 모집단이 있어. 표본에 그걸 두 개 뽑아. 그 말은 한 개씩 두 번 뽑는 얘기야. 까지 이해됐어? 여기 지금 주머니 안에 x가 0이 4잖아. 0도 연락 많고 2도 연락 많고 4도 연락 많다는 얘기야 지금. 0이 뽑힐 확률 6분의 1인 거고 2가 뽑힐 확률 6분의 1, 4가 6분의 1인 거야. 그런 상황에 표를 준 거죠. 이해되겠어? 여기에서 내가 하나, 둘을 뽑았을 때 그 두 개의 평균이 2가 될 확률을 구하는 얘기야. 여기까지 이해하는 질문. 이해됐어? 두 개 뽑는 거는 비교하는 거야. 네? 두 개 뽑는 거. 아니 두 개 뽑는다고 표현하지만 그게 한 개 뽑고 다시 넣고 한 개 뽑고 이 얘기라고 지금. 알겠어? 오케이? 두 개를 동시에 뽑는 건 없다고. 무조건 한 개씩이야. 알겠어? 이미 추출은 비복원일 수도 있고 복원일 수도 있어. 근데 헷갈리면 다 복원이야. 이렇게 외우라고 그냥. 알겠죠? 왜 비복원 나오지 않아. 이미 추출은 알겠죠? 비복원은 적혀 있어. 다 복원이야. 너 그냥 다 복원이라 생각해 그냥. 알겠습니까? 비복원 적혀 있어. 걔만 비복원 풀면 돼. 다 복원이야. 알겠지? 그럼 봐봐. 그럼 이해됐어 이제? 한 개를 뽑고 또 한 개를 뽑고 두 개의 평균이 2가 될 확률을 구하라라는 얘기라고. 문제 이해됐어? 대화가 돼야 풀 거 아니니? 그지? 오케이. 그럼 얘는 확률을 구해야 돼. 선생님 공식 없습니까? 없어. 너네가 다 이 상황을 이해해서 직접 풀어야 돼. 알겠습니까? 요즘에는 요게 잘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알겠습니까? 왜? 이건 아까 푼 그 세 개는 개나 소나 다 외워가지고 너무 쉽게 푸니까 별력이 없잖아. 이건 안 된다고 요즘에는. 알겠죠? 옛날에 이거 잘 안 됐는데 요즘 많이 되고 있단 말이야. 많이라고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수능에는 아버지 한 개 하잖아. 그렇죠? 아무튼 종종 보입니다. 봐봐. 얘 구할게요. 그럼 저기서 한 개 뽑고 또 한 개 뽑아서 둘의 평균이 2가 되려면 두 숫자의 합이 4가 돼야 될 거 아니야. 이제 다 이해됐어? 시연 이해됐어? 쌤이 말하는 모든 게 다 이해돼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되려면 어떤 케이스가 있죠? 뭐를 뽑아야 합이 4가 돼? 첫 번째 뽑는 게 있고 두 번째 뽑는 게 있을 거 아니야. 이 순서 중요합니다. 왜? 한 개 뽑고 한 개 뽑으니까 처음에 뽑는 게 있고 두 번째 뽑는 게 있을 거 아니야. 어떻게 나와야 돼? 처음에 0 뽑고 두 번째 4 뽑으면 되겠죠? 또는 2 가능하죠? 또는 4, 0 가능하죠? 말고 없어. 이겠어요? 이렇게 될 확률 구하는 얘기야. 이거 확률의 곱셈 정리 문제야. 쉽게 말하면 알겠죠? 자, 이렇게 뽑을 확률 구할게요. 처음에 0 뽑힐 확률 얼마야? 6분의 1. 그리고 나서 두 번째 4 뽑힐 확률 얼마야? 6분의 1. 또는 됐습니까? 처음에 2 뽑힐 확률요? 6분의 4. 곱하기 6분의 4. 또는 6분의 1, 6분의 1. 정답. 이 답이에요. 상황 이해됩니까? 오케이? 응. 질문이 딱 이거 됐지? 딱 됐지? 오케이? 야, 헷갈리면 집에서 여러분 들어봐. 9월에 바로 나올 거야. 무조건 나와. 오늘 배운 것 중에 알겠죠? 한 문제 무조건 나와. 잘 적용해. 자, 그다음 두 번째 마지막 1번이 마지막 유형입니다. 두 번째는 이런 질문합니다. 두 번째 요 확률 구하기 두 번째 버전. P A부터 X바가 B까지 될 확률을 구해라. 이렇게부터 질문합니다. 보통 범위로 주는 것들은 얘가 연속 확률 변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연속 확률 변수면요 확률 밀도함수가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야 넓이를 구하지. 이해돼? 밀도함수가 나와준 상태의 확률을 구하는 것을 잘라가 넓이 구해야 될 거 아니야. 이해됐습니까? 여기서는 확률 밀도함수를 뭘 주겠어? 이건 정규분포 문제.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연산한 경험이 되게 많을 겁니다. 이 문제는 유형이 올라만거든요. 알겠죠? 그럼 어떻게 나오냐? 보통 야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르는 상황이야 라고 얘를 다 줄 겁니다. 일단 쉬운 문제라면. 알겠습니까? 오케이? 이건 모집단이야. 왜? X의 분포니까 모집단이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적혀있는 게 X의 평균이고 여기 적혀있는 게 X의 분산일 거 아니야.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얘가 이런 짓을 합니다. 야! 내가 여기에 N개를 뽑았어.
n개를 이미 추출했어. 그랬을 때 x바가 a부터 b까지일 확률을 구해봐 라고 물어봅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봐. 야 이거는 x의 분포 아니야. 그치? 나한테 n개를 추출해서 x바에 대한 범위를 물어봤다는 것은 x바의 분포가 필요한 상황 아니야? 이해됩니까? 그쵸? 그러면 x바의 분포를 정리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x가 모집단의 정규분포면 표본 집단도 정규분포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그 표본 평균의 분포도 정규분포인데 n 여기 알아야 확률을 구할 거 아니야. 그죠? 그럼 봐봐. 난 x바의 분포를 쓰는 자리야. x바의 평균이 필요할 거 아니야. 그치? 이해돼? 여기는 평균 자리잖아. 누구의 평균? 표본 평균의 평균. 여기는 표본 평균의 평균을 쓰는 자리야. 아까 공식 외웠잖아. 이거 m이랑 똑같아. 이랬어요? 여긴 그래서 m인 거야. 이랬습니까? 여기가 모평균 자리라서 m이 아니라 여기는 표본 평균의 평균 자리인데 표본 평균의 평균이나 모평균은 같은 거기 때문에 m을 쓴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여기는 누구 자리야? x바의 분산 자리인데 우리가 정규분포 풀 때는 이렇게 표준 편차가 중요하잖아. 그죠? 그러면 여기는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가 필요한 자리야. 이해되겠어?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요. 아까 공식 외웠죠? 루트 n분의 시그마야. 이거 많이 해봤잖아. 이렇게 써야지. 알겠어요? 자, 얘는 x바의 분포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x바의 확률을 물었어? 얘 가지고 구해야지. 이해됐습니까? 그때 여기에 자 상황 체크. 야, 이 x바가 뭔데? 표본 평균. 그게 뭔데? 몇 개의 평균이야? n개의 평균을 얘기하는 거야. n개의 평균. 이해되겠어? 오케이? 그러니까 질문이 뭐냐면 이런 거야. 너네 학교 200명이 있지? 야, 내가 너네 학교 중에 10명을 뽑았어. 그 10명의 평균이 40 이상, 60 이하의 확률을 구해봐. 이 질문인 거야. 이 상황을 정확히 알고 이 식을 바라봐야 돼. 이해했습니까? 이렇게 푸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1번 유형 정리 끝. 됐어요? 자, 요 문제는 우리가 열나 많이 풀었어요. 알겠죠? 풀어볼게. 요건 두 개니까 보여줄게. 봐봐. 자, 딱 표본 평균의 확률을 연속 확률 변수로 구하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보세요. 일단 딱 노골적으로 나오는 문제부터 볼게요. 429번입니다. 이거 이제 개념 따 문제. 개념 문제. 지금 경우는 429번이야. 근데 분명히 얘기하지만 오늘 너무 중요하고요. 알겠죠? 이 영상이 여러분 수능 볼 때까지 까먹으면 요거 보면 돼. 오늘 영상 아주 좋아. 이거 알겠습니까? 딱 아무것도 안 하고 요거만 다 정리하잖아. 오케이? 까먹으면 딱 봐. 알겠죠? 요건 끝나. 자, 갑니다. 429번을 보시면 문제 볼게요. 어느 전화 상담원 A가 지난해 받은 상담 전화의 상담 시간은 스톱. 야, 지난해 받은 상담 시간이 X야. 풀 줄 알아도 풀지 말고 보세요. 상담 시간 X야. 문제는 읽으시. X야. 요 놈은 평균 20,5의 제곱을 따른다 라고 했습니다. 그죠? N 20,5의 제곱을 따른다. 개념 문제라서 쓸 얘기한 그대로 문제 나와 있을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자, 내가 상담원 A가 지난해 받은 상담 전화를 대상으로 크기가 16인 표본을 이미 추출할 때 스톱. 아, 여기서 문제를 쌤처럼 이렇게 푸세요. 헷갈리는 친구들. N을 16으로 이미 추출했어. 그죠? 그러면 내가 16개의 평균이 X바의 분포는 파악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죠? 이해돼? 어떻게 파악하죠? N. 여기 무슨 자리야? 표본 평균의 평균 자리야. 그게 뭔데? 20이라고. 그죠? 여기 표준편차 뭔데? 표본 평균의 표준편차야. 루트 n분의 시그마. 4분의 5. 4분의 5입니다. 이해됐습니까? x는 얘를 따른 것이고 x반은 얘를 따르는 거죠. 상황 이해됐습니까? 분리가 됐죠? 문제 볼게요. 자, 이미 크기가 16개의 표본은 이미 추출할 때라고 했죠. 자, 밑줄 하나 치겠습니다. 그때 상담 시간의 표본 평균 밑주세요. 상담 시간의 표본 평균. 상담 시간의 표본 평균. 그거 우리 기호로 뭐라 쓰지? 얘가 말한 상담 시간의 표본 평균은 기호로 뭐라 쓰냐고. X바가 이 말이죠. 그죠? 저거 X바가
x 받아 쓰고 위에다 써놔. 이거 몇 개의 평균이야? 16개의 평균이야. 아 얘가 16개 뽑아대잖아. 그놈들의 평균이 뭔지 모르지 뭐. 그잖아. 16개의 상황가 틀릴 거 아니야. 알겠습니까? 이 평균이 19분 이상 22분 이하일 확률을 구해라 라는 게 질문입니다. 상황 이해되셨습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돼? 아 확률 구하면 되죠. 뭐로? 아 얘 가지고 확률 구하면 돼. 끝! 확률 구하겠습니다. 자 x축이 있고요. x바축이죠. x바축이 있고요. 평균이 20입니다. 그죠? 얘가 뭐라 19 여기 있죠? 19 20이 좀 더 멀리 가. 그죠? 여기 넓이고 이건 많이 쓰니까 점수차 1점 나고요. 1 나누기 4분의 5야. 1 곱하기 5분의 4 하면 돼. 곱하기 역수 0.8이네. 점수차 2점 나죠. 2 나누기 4분의 5 그죠? 2분의 5네. 아 아니구나. 2 곱하기 5분의 4 5분의 8 1.6이네. 사실 너네 하시고 0.8이 넓이 나와있죠? 0.2881 0.2881 더하기 1.6일 때 0.4452 더하면 정답. 여기 개념 문제입니다. 쌤이 예상한 스토리 그대로 나오죠. 알겠습니까? 지금 내가 얘기한 거 이해다 했어? 그 다음에 이제 공부만 하면 돼. 그래서 뭐 유형으로 장난칠 거야. 말장난칠 거니까 그것만 잘 연습하면 돼. 이해되겠습니까? 자, 한 개만 더 풀고 쉬는 시간 드릴게요. 자, 요게 이제 보통 어떻게 또 어려워지냐면 그 사이에 말장난친 거 많이 있어. 그럼 너네가 풀어서 나중에 확인하면 되고 436번입니다. 내가 이 문제 꼭 풀어줍니다. 옛날에 자주 하던 패턴이거든요. 자, 똑같은 유형이야. 됐어요? 436 넘어 436 붙이겠습니다. 436으로 436. 자, 436입니다. 보세요. 자, 어느 도시에 공용자전거의 1회 이용시간은 자 1회 이용시간이 X야. 나야 뭐 설명하니까 쓰고 있지만 여러분 붙이마다 치면 되죠. 아 여기 X구나 이렇게 쳐야지. 평균 60, 표준 문제 10인 정규 N 60, 10의 제곱 됐습니까? 그죠? 근데 얘를 이용한 25개를 이미 추출해서 조사할 때 스톱! 아 똑같이 25개로 조사했네. N이 25개를 조사했네. 그죠? 그럼 우리 당연히 X바의 분포를 파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N 뭐가 돼? 60, 루트 C는 5분의 2의 제곱. 이거 이제 어렵지 않죠? 그죠? 오케이? 야 여기 X바가 몇 개의 평균이야? 25개의 평균이 나타내주는 분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이해됐죠? 질문 볼게요. 봐봐, 쌤이 똑같이 풀어. 그래, 쉬워. 자, 이제 질문에 대응합시다. 25회 이용시간은 총 합이 밑줄 칠게요. 25회 이용시간은 총합. 밑줄 쳐. 25회 이용시간 총합. 옆에다 써. 물음표 ติ๊ 써. 어? 문제가 이상하게 흘러가는데 라는 느낌을 받아야 돼. 왜? 여기는 질문이 정해져 있으니까. 알겠습니까? 봐봐. 25회의 이용시간에 총 합이 이상한데? 일단 문제 읽어볼게요. 이상한데? 1450 이상일 확률을 구하래요. 그죠? 이거 문제 이상해. 왜 이상해? 아까와 뭐가 달라? 아까 푼 문제 이 문제가 뭐가 다르냐고. 이 문제 좀 이상한데? 뭐가 이상해? 네? 몇 번 했어? 저거는 떠졌어. 아까 우리가 푼 429번은 429번 빨리 가봐. 이 빨리 이해해. 정확히 이해를 해야 돼. 뭐가 차이가 있는지 이해해야 돼. 429번 빨리 가봐. 아까 똑같이 정규분포 던져주고 표본 평균에 세팅을 한 다음에 질문이 상담 시간에 표본 평균이 예일 확률을 구해라 라고 질문해서 뭐 그건 개념 문제였습니다. 그냥 풀면 되는데요. 자, 지금 문제로 왔어. 똑같이 뭐 정규분포 주고 25개 추출했고 세팅했고 뭐 예상을 한 스토리가 있겠죠? 근데 갑자기 25회 이용시간에 총 합이 이상한데? 뭐가 이상하냐고?
야, 우리한테 뭘 질문해야 돼? 아니, 표본 평균의 확률을 질문해야 될 거 아니야. 왜? 여기는 질문이 정해져 있다니까? 근데 이 미친놈이 나한테 X바에 대한 뭐 누구 이상이다 뭐 이런 질문을 해야 내가 풀 건데 여러분 이게 X바예요? 아니잖아. X바는 25개 이용 시간의 평균이야. 이해됩니까? 이미 우리는 질문까지 다 준비가 돼 있다고. 왜? 여기는 안 변하니까. 알겠습니까? 근데 선생님 얘가 갑자기 총합을 얘기하는데요? 이거 못 풀어. 알겠습니까? 왜? 우리는 평균을 갖고 풀 수 있지. 합은 배운 적이 없어. 이해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 문제 바꿔야지. 어떻게? 평균을 바꿔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야, 25개 뽑았어. 총합이 있어. 평균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봐봐요. 자, 우리 3명의 이번 수학 시험의 평균을 구할 겁니다. 내가 너네들 3명의 점수의 합을 알고 있어. 평균 구하려면 나 어떻게 해야 돼? 나누기 3. 그래. 뭐 어려운 산수 아니잖아. 그치? 야, 25명의 총합을 알고 있는데 난 이거 필요 없어. 난 평균이 필요하다고. 25개의 평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나누기 20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 문제는 못 푼다고 알겠죠? 왜 못 풀어? 아니 나는 표본 평균의 확률밖에 못 구해. 여기는 암기해놨기 때문에 내가 뭘 활용할 수 없어. 오케이? 질문을 그러면 이렇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선생님 질문이 이게 아닌데요. 빨리 이렇게 만들어. 무조건 이렇게 되니까 문제 낸 거야. 알겠죠? 알겠습니까? 자, 여기 안에 부등식 양변을 25로 나누겠습니다. 상관없잖아. 그죠? 오케이? 그럼 봐. 25개의 총합을 25로 나누면 그걸 우리 뭐라 쓸 수 있다? 표본 평균이라 쓸 수 있겠죠. 이게 이 말인데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돼.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겠지? 오케이? 무슨 상황인지 알고 뭘 질문했지 알고 이미 다 알고 문제 푸는 거야. 여기는 알겠죠? 얘가 요 약분 할게요. 5로 약분 5 2 9빵 5 5 8 58 이상될 확률을 구하라는 얘기네. 이 말과 이 말은 같은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오케이? 요거 구하는 거 잘하잖아. 얘가 이거 해달라고 하죠. 됐습니까? 바로 해볼게요. 자, 가운데 50이고요. 58 이상, 58 여기 있겠네. 이상 여기 넓이 구하는 거네. 0.5 먹고 들어가네. 점수차 2점 나네. 2 나누기 2 Z값 1이네. 1일 때 넓이 얼마야? 0.3414. 답은요? 0.8414. 끝. 이해됐습니까? 딱 정리 잘 됐죠? 선생님 통계는 기가 막히게 설명합니다. 내가 알겠습니까? 까먹지 마. 알겠습니까? 오케이? 딱 요거 끝이 알겠죠? 잘하셨다가 이제 바로 이제 2번 유형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전단이 잘 된 것 같습니다. 쳤다가 2번 유형 세팅. 오케이? 쳤다 하시죠. 이해 잘 됐지? 까먹으면 뒤져. 까먹지 마 좀. 좋아요. 우리 해. 자, 이제 2번 유형 작업합시다. 1번 유형은 다 이해됐죠? 그죠? 여기 확률에 있는 두 가지 다 접근 분리 딱 해서 알겠죠? 어떤 걸 질문하는지 체크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풀이법 잘 적용하시고 알겠죠? 오케이? 1번 유형은 세팅 끝. 됐습니까? 자, 이제 2번 유형을 합니다. 자, 2번 유형은 이제 우리가 용어를 배웠으니까 용어는 똑같아. 표본 평균을 이용해서 표본 평균이 용어로 치면 어떻게 되는 거야? X바를 이용해서 그죠? 모평균 추정하기 M을 추정하는 겁니다. 상황은 이해됐습니까? 그죠? 그럼 봐. 하나의 표본 평균을 가지고 모평균을 추정하는 건데 아까 얘기했지만 상황이 완전 달라요. 자, 완전 다르다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상황입니다. 봐봐요. 똑같이 우리 학교 3학년 애들, 고3 애들 200명이 있어. 200명. 이게 모집단이죠. 모집단입니다. 내가 여기 있는 모평균 M이 궁금한 거야. 알겠죠? 근데 아까는 내가 알바를 10명이나 풀어가지고 표본을 다 따로 뽑아서 조사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평균을 구했으니까 정확한 데이터를 파악할 수 있지만 알겠죠? 지금은 그럴 여건이 안 되는 거죠. 알겠죠? 그럼 선생님 어떻게 구합니까? 구할 수가 없어. 200명을 다 조사해야 되니까 알겠죠? 그건 너무 빡세기 때문에 그럼 내가 어떻게 할 거냐? 여기서 대충 똑같지만 20을 뽑을까? 내가 20명만 뽑아 일단. 그럼 아까 얘기한 일반의 표본 집단이 나오겠죠?
그죠? 얘 20명만 뽑은 거야. 쉽게 말하면 뽑아서 얘네들의 평균을 구해 일단. 그러면 20명의 표본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할 겁니다. 알겠습니까? 스토리를 알아야 돼. 알겠죠? 이걸 구할 건데 근데 봐봐. 여기서 이 표본 평균이 뭐 예를 들어서 60점이 나왔다 칩시다. 알겠죠? 그러면 모평균이 당연히 얼마인지 모르죠. 알겠지? 대신 추정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어차피 랜덤으로 수를 뽑았으니까 야 20명 평균 60이야? 그럼 아마도 저기 있는 이 모평균은 대충 한 50부터 라고 얘기하면 어디서 끝나야 돼? 70에서 끝내야 돼. 무조건. 이건 약속이 되어 있죠. 왜? 내가 구한 표본 평균 60이야. 이렇게 하나의 표본 평균을 가지고 저기 있는 모평균을 말 그대로 추정만 하는 겁니다. 이거 하는 거 배우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아까와 상황이 완전 다른 거 맞죠? 이랬습니까? 이번에는 봐봐. 모집단의 평균이 궁금해서 내가 몇 명을 뽑아가지고 걔네들의 평균만 구해본 거야. 그럼 얘네들 평균이 이래? 아 그럼 저 학교 평균은 여기부터 여기 사이겠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상황이 됐습니까? 요것만 잡아내는 건데 근데 봐봐 여기에 용어가 있죠. 그러면 내가 얘기한 이 평균의 범위 안에 실제 저 학교의 평균이 들어있는 거야 들어있지 않을 수도 있는 거야. 들어있지 않을 수도 있죠. 알겠습니까? 물론 여기에 들어있을 확률이 높겠지만 아닐 수도 있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진짜 모평균이 속할 확률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세 글자? 내가 추정한 저 범위 안에 실제 모평균이 들어있을 확률을 세 글자로 신뢰도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이 들어봤던 신뢰도가 내가 추정한 범위 안에 실제로 모평균이 들어있을 확률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걸 잡아내고 이런 걸 푸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범위 우리가 이런 범위를 수투해서 구간이라고 하죠. 그렇죠? 요 범위 뭐라 불러? 신뢰 구간. 용어 정확히 알아야 돼. 그 다음에 요 구간의 길이가 몇이에요? 신뢰 구간의 길이가 몇이야? 20이죠. 이제 나이 50부터 70까지라고 추정했으니까 내가 신뢰 구간의 길이를 20으로 추정한 거야. 알겠습니까? 요 20이라 추정한 근거는 뭐냐면 봐봐. 내가 구한 표본 평균이 60이었죠? 그죠? 오케이? 60을 기준으로 몇 점씩 차이가 나게 내가 추정을 한 거야. 10점씩. 알겠습니까? 이걸 쌤이 점수차라고 그러죠. 점수차를 10점으로 추정한 거야. 이해됐습니까? 이 스토리를 알고 있어야 돼. 그러면 점수차의 2배가 당연히 신뢰도가 길게 되겠죠. 양쪽으로 10 간 거니까. 알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결국 뭐만 구하면 된다? 점수차만 구할 수 있으면 된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 1년의 과정에서 점수차만 얼마인지 알면 추정이 가능한 거죠. 여기 문제는요. 요거 하나 구하는 거야. 점수차만 구하면 게임 끝나. 스토리는 그냥 알고 있어야 돼. 이런 스토리라는 걸. 알겠습니까? 그럼 생각해봐. 야 모집단이 있어. 내가 N개 뽑았어. 표본 평균이 50이었어. 막 신뢰도 95%를 하래. 5%로 추정하래. 내가 막 해서 점수차를 구했더니 쌤 신뢰도 95% 하려면 점수차가 5점 나면 되겠던데요 라고 정리가 된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추정을 어떻게 하면 돼? 아, 이 학교의 모평균은 얼마부터? 45부터 얼마까지? 50까지일 거야. 55까지일 거야. 라고 얘기하면 추정이 끝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신뢰 구간의 길이 구하래. 얘 2배. 10이야 10. 이해됐습니까? 결국 뭐만 하면 돼? 아, 표본 평균이랑 점수차만 알면 될 거 아니야.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다시요. 요 모집단에서 내가 또 뭐 N개 뽑았는데 표본 평균이 등신들이 30점 나왔어. 알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평균이지만 알겠죠? 쌤 신뢰도 99% 뽑으라는데요? 그래? 야 이거에 맞춰서 점수차를 잡아봤더니 점수차가 3점 나왔어. 오케이? 그러면 추정을 어떻게 하는 소리야? 모평균은 얼마부터? 27부터 얼마까지? 33까지였을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알겠습니까? 결국 우리 뭐가 필요한 거야? 표본 평균이 얼마인지 물론 안 나와 있을 수 있습니다. 점수차가 얼마인지가 제일 중요한 거야.
점수차만 구하면 추정 스토리 알잖아. 그대로 진행하면 돼 그냥. 알겠죠? 스토리를 이해하고 있는 거지. 알겠죠? 원리를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진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해하고 이 상황이 뭔지를 이해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런 걸 하는 게 2번 유형이다. 알겠죠? 2번 유형의 개념적인 이야기 다 끝났습니다. 알겠죠? 요거를 여러분 이해하고 끝난 건데 그럼 이걸 풀어내기 위해서 자 2번 유형 우리가 어떤 식의 정리를 할 거냐면 헷갈리는 친구들은 꼭 나처럼 푸세요. 익숙해지면 너네 알아서 풀고 어디서 맞출 거 아니에요. 그죠? 봐봐. 자 2번 유형 풀이 라인입니다. 2번 유형 문제 만나면 유형입니다. 이제 요거 만나면 이렇게 자 유형 2 두 번째 유형 요거 요 문제는요. 여러분 어떤 정규분포를 따른다 라고 줄 거야. 모집단을 줄 거야. 알겠습니까? 근데 당연히 모집단을 줄 때 여기 있는 M을 알려주겠니? 안 알려주겠니? 안 알려주겠죠. 이미 상황을 알고 있어야지. 야, 뭐 평균을 몰라서 내가 지금 추정을 할 건데 야, 뭐 평균이 60이 모집단이 있어. 미친놈이지. 그런 문제는 없어요. 여기는 알겠죠? 알겠습니까? 야, 그냥 정규분포가 있어라고 한단 말이야. 표준 편차는 알려줄 수도 있어요. 물론 상황적으로 말이 안 돼. 선생님 평균을 모르는데 표준 편차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안 알려주는 경우도 있어. 근데 수학 문제 세팅을 위해서 알려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알겠습니까? 그거는 뭐 실질적으로 말이 안 되는 상황이지만 여러분들 풀이를 잡기 위한 세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 상태에서 이제 얘가 얘기를 합니다. 야, n개를 이미 추출했어 라고 얘기를 할 거야. 너네가 잘 봐야 돼. 봐봐. 정규분포 세팅한 다음에 n개를 뽑았대. 그러면 둘 중에 하나인데 이쪽 라인 아니면 이쪽 라인이야. 그죠? 이쪽 라인은 뭐야? 아까 했잖아. 똑같이 정규분포를 줘. 그죠? 초반에 디테일의 차이가 있다면 여기는 평균과 표준차 알려줄 수 있겠지. 알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똑같이 n개 이미 추출해. 잘 들으세요. n개 이미 추출했어. 질문을 잘 봐야 돼. 질문이 x바가 얼마 이하인 확률을 구하래. 그건 1번이죠. 아까 했던 n 루트 n분의 시그마 제곱을 써야지. x바의 분포니까 이거 구하는 얘기야. 오케이? 근데 봐봐. 똑같이 n개 이미 추출해서 추출한 다음에 야, 신뢰도 몇 %로 신뢰 구간 길이 있다는 얘기하고 있어. 2번 유형이죠. 그러면 이런 거 쓰면 돼, 안 돼? 안 돼. 무슨 짓 하는 거야 지금. 문제 상황 딱 이해한 다음에 바로 넘어와야 돼. 알겠습니까? 얘는 당연히 모평균을 추정하라고 문제 제기할 거야. 근데 문제를 읽어서 좀 이해가 안 돼? 그러면 신뢰란 말이 있으면 2번이에요. 없으면 무조건 1번이에요. 2번 유형은 신뢰란 말을 표현할 수밖에 없어. 알겠습니까? 그런 단순한 비논리적인 이유도 괜찮습니다. 신뢰가 있으면 2번이야. 그러면 신뢰가 있는 문제는요. 이렇게 쓰지 마. 쓰기를 다르게 하세요. 알겠죠? 신뢰가 있으면 이렇게만 쓰면 돼. 봐봐. n개 이미 추출했어? 신뢰가 있는 모평균 추정 문제야? 그러면은 밑에다가 보따리 하나 만들어. 왜? 표본 평균의 힌트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나는 뭐가 필요해? x바가 필요해. 안 나와 있어? 문자로 써 그냥 x바라고. 알겠습니까? 그 다음 보통 여기에 s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s 이름이 뭐죠? 표본 표준 아니야. 표본 표준 편차. 예진아,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이거야. 질문 될 수 있어. 루트의 문제는 표준 편차. 알겠습니까? 저거는 표본 표준 편차야. 선생님 이거 왜 줍니까? 야, 이거 여기다 갖다 쓰라고 주는 거야. 시그마로 쓰라고 주는 거야. 선생님 시그마랑 s는 다른 거 아닙니까? 다른 거 맞아. 근데 모 표준 편차를 모르면 추정을 할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노트 적겠을걸? 추정 문제 추정할 때는요. 할 때는 s를 시그마 x로 본다 라고 적혀 있을 거야. 알겠습니까? 왜냐면 표준 편차가 나와 있지 않으면 정확한 신뢰 구간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표본 집단의 표준 편차를 모 표준 편차 쓰기로 한 겁니다. 얘들이 상황을 정확히 이해해야 돼. 알겠습니까? 오케이? 선생님 근데 이게 안 나와 있던데 문자로 가라는 문제거나 아니면 말도 안 되지만 얘를 줬을 거야 그냥. 알겠죠?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뭐가 주어져 있냐? 신뢰도가 주어져 있을 거야. A%라고. 알겠습니까? 자, 이 신뢰도의 의미는 뭐냐면 요거는 양쪽 확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양쪽 확률이란 무슨 말이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M이 아까 추정을 하면요 뭐 50부터 70 사이야. X바가 60이라 가정했을 때. 알겠죠?
그때 신뢰도가 뭘 의미한다고 그랬지? 여기 안에 실제 평균이 들어있을 확률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이해됐습니까? 이걸 확률이면 이거 정규분포 얘기란 말이야. 이거 여러분이 할 거 아니야. 설명을 위한 선생님의 이야기니까 들어와야 가볍게 알겠죠? 여기에 이렇게 정규분포가 있다는 얘기인데 가운데 모평률을 모르니까 60으로 땡깡을 칩니다.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50부터 70까지 확률, 이 확률을 구하는 게 신뢰도야. 알았어? 오케이? 그럼 이 확률이 만약에 0.95가 나왔어? 그 말은 신뢰도는 우리가 퍼센트로 얘기하니까 0.95라는 건 몇 퍼센트야? 95%라는 거잖아. 이해되겠어요? 오케이? 콜? 양쪽 넓이가 0.95야 라는 얘기를 신뢰도가 95%야 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 스토리를 미리 알고 있어야 돼. 알겠죠? 오케이? 그럼 우리 뭐가 필요하냐? 봐봐. 한쪽 넓이가 얼마야? 반대가면 0.475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때 해당하는 Z값이 필요하다. Z값은 문제 줍니다. 외우는 게 아니야. 보통 0.475면 1.96이긴 합니다. 가끔 어떤 문제는 Z를 2라고 줍니다. 산수 편하게 하라고. 알겠죠? 이건 주는 대로 풀면 돼. 오케이? 그럼 봐봐. 이런 걸 알고 푸는 거야. 그러면 신뢰도를 줄 거야. 근데 얘는 양쪽 넓이야. 알겠죠? 양쪽을 한 방에 Z값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요. 반쪽만 주기 때문에 반대로 해. 그 반쪽에 해당하는 Z값이 필요하다고. 이걸 적어놔야 돼. 알겠습니까? 왜? Z가 얼마인지 알아야 돼. 쌤 그게 왜 필요하죠? 아 우리는 점수차를 구해야 되니까. 얘만 알면 게임 끝나는 거잖아. 그죠? 오케이? 이해됐습니까? 점수차 구하는 공식이 뭐였죠? 이거 정규분포 얘기야. 점수차 구하는 공식이 뭐야? 표준면차 곱하기 Z값. 맞아요? 즉 점수차 구하는 공식은 Z 곱하기 표준면차인데 여기 쓰는 표준면차가 모 표준면차가 아니에요. 표본평균의 표준면차 쓰는 겁니다. 왜? 표본평균에 대한 확률 분포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거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쓰는 표준면차는요.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돼야 돼요. 이해되겠습니까? 우리는 얘만 구하면 문제 끝나는 거 아니야? 그죠? 왜 끝나는 거지? 나한테 질문을 뭐라 할 건데? 실내 구간의 길이를 구해라 라고 했으면 어떻게 하면 돼? 이게 몇 배? 2배. 그죠? 여기 한쪽 길이니까 2 곱하기 Z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되겠죠. 됐습니까? 나한테 실내 구간을 구해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표본 평균에서 얘를 뺀 거보다 크거 나왔고 쟤를 더하면 이건 우리가 룰을 알고 있잖아요. 룰이 맞죠. 추정한 룰을 알고 있으니까. 알겠죠? 표본 평균과 점수차만 구하면 이 문제는 끝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 이 스토리 알고 있어야 되는 거지. 알겠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봐봐. 점수차만 구하면 이 문제 핵심은 점수차야. 얘만 구하면 게임 끝이라고. 오케이? 그럼 봐. 추정 문제라면 이렇게 출발했어? 옆에다가 n은 쓰지 마시고 한글로 점수차는 하고 쓰세요. 풀이를 1번 유형과 2번 유형 아예 분리시키란 말이야. 1번 유형은요. 정규분포 출발했어. 추출했어. n, m, 루트 m 시그마 제곱 가지고 확률 구하면 돼. 2번 유형이야. 정규분포 출발했어. n을 추출했어. 점수차 한글로 쓰라고. 풀이가 구분 될 거 아니야. 점수차만 구하면 이 문제 끝이니까. 스토리 잘 기억해 놓으시고. 이해되겠습니까? 자, 문제 적용해 볼게요. 잘 보세요. 자, 어떻게 푸는지. 이 아주 쉬워지기 전까지는 내가 하는 폼을 따라 푸세요. 제발 내 말을 좀 들어라. 알겠습니까? 쌤이 다개년의 어떤 풀이와 설명을 통해서 가장 이해가 쉬운 접근의 쓰기를 잡아주는 거니까 이 문제가 너무 쉬워서 발로 풀 수준이 아니면 닥치고 좀 내가 하라는 대로 좀 하세요. 자, 갑니다. 443번입니다. 문제 볼게요. 443이야.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탁구공의 일정한 높이에서 강철 바닥에 떨어뜨렸을 때 탁구공의 TO로 높이는, 자, 얘가 말하는 높이. 그죠? 공을 딱 떨어뜨려가지고 TO로 높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X인가 봅니다. 자, 풀이랑 잘 봐. 시간 잘 봐. 자, 근데 얘는 정규 분포 따르는 게 알았어. 준 건 아무것도 없어. 됐어요? 잘 따라오세요. 그때, 자, 이 공장에서 생산된 탁구공 중에서 이미 추출한 100개 수도 100개로 이미 추출했네. 그죠? 이미 난 이 유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흘러간다면 표본 평균의 확률은 어떤가?
모평균을 추정하는 얘기를 하겠지. 이미 우리 그 둘 말고 할 게 없어. 어차피 그 둘 중에 하나야. 이미 다 알고 가는 거야. 알겠죠? 공부가 되어 있는 거니까. 그때 무슨 문제지? 하고 봤어. 자, 100개의 튀어오른 높이를 측정하였더니 평균이 여기 동그라미 빵. 얘가 말하는 평균은 무슨 평균이니? 그렇죠. 표본 평균이죠. 이해돼야 돼. 이해 안 되면 바로 질문해. 100개를 뽑아서 그 100개의 평균이잖아. 지금 얘가 만든 표본 집단은 100개란 말이야. 알겠죠? 표본 평균이 좋네. 이미 그러면 무슨 문제인지 감이 옵니다. 그죠? 표본 평균이 245예요. 이거 아마 추정 문제일 거야. 그잖아. 스토리를 다 이해한 친구들은요. 1번 유형은 표본 평균을 줄 수가 없어요. 표본 평균의 범위를 줘야지. 그렇게 될 확률을 구해야 되니까. 상황 다 이해돼. 상황 이해가 진짜 중요한 거야. 표본 평균을 줬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모평균 추정 문제일 수밖에 없는 거야. 이해되겠어요? 자, 그 다음 얘기합니다. 표준 편차가 동그라미 빵. 얘가 말한 표준 편차 뭔데? 무슨 표준 편차인데? 뭐라고? 아니야. 뭐 표준 편차랑 아니 무슨 소리야? 100개를 뽑은 걔네들의 표준 편차잖아. 표본 집단에서의 표준 편차 아니야. 이름 뭐야? 표본 표준 편차죠. S가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S가 얼마래? 20이래요. 그죠? 여러분 이거 추정 문제인 거 알고 있죠? 거기 동그라미 친 거 적어놔. S라고. 이거 표본 표준 편차야. 100개의 표준 편차 아니야. 상황 다 이해되는 상태로 흘러가야 돼. 이랬습니까? 야, 추정 문제에서 S를 내가 왜 준다고 그랬어? 여기에 쓰라고 준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에 너네가 반문할 수 있어. 선생님, 얘는 모 표준 편차고 얘는 표본 표준 편차인데 다른 거 아닙니까? 다른 거 맞아. 근데 여기 쓰면 어떻게 합니까? 추정할 때 그렇게 하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갖다 썼어. 그 다음 합시다. 이제 뭐가 나올 차례야? 신뢰도가 나올 차례죠. 문제는 얘기합니다.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을 구해라. 이게 질문이야. 이랬어? 선생님 신뢰도 95%로 추정합니다. 오케이. 우리 뭘 잡아내야 돼? Z값을 잡아내야죠. 그죠? 다 정해져 있습니다. 신뢰도 95%면요. 얘는 반쪽을 줬네. 그죠? 왜 반쪽이야? 야, 얘가 양쪽이 0.95라는 거잖아. 반쪽이 얼마야? 나누기 2에 0.475라는 거야. 그죠? 확률이 0.475가 되려면 Z값이 얼마래? 1.96이래. 이해됐습니까? 그죠? Z가 1.96이래. 세팅은 다 끝났어. 이거 추정 문제죠? 우리 뭘 구해야 돼? 점수차. 이렇게 한글로 쓰라고. 너네가 확실히 이해되고 있는 거니까. 문제 유형이. 알겠죠? 점수차 구하겠습니다. Z 곱하기 여기는 표준 편차인데 이건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알겠습니까? 루트 n분의 10분의 시그마 20입니다. 됐어요? 산수하면 3.9이 나오면 산수선생님 빨리 할게요. 됐어요? 나한테 신뢰 구간 구하라면서 신뢰 구간 구하겠습니다. m은 어떻게 되겠어? 245에서 3.91을 뺀 거보다 커 나왔고 245에서 3.91을 더한 것보다 작거나 같다. 끝. 이랬습니까? 만약에 나한테 신뢰 구간의 길이를 구해라 그랬으면 답 얼마겠어요? 2 곱하기 2. 끝. 이해되겠어? 오케이. 얘는 지금 신뢰 구간만 구하려니까 자 여기에 들어있는 정수의 개수를 구하래요. 맞습니까? 찾아볼게요. 자 정확한 산수까지 나눠도 되죠? 245에서 3. 얼마 뺐으면 이거 241. 얼마야. 이해되겠죠? 정수만 구하려니까 얘는요 248. 얼마 아니야? 그치? 그러면 242, 3, 4, 5, 6, 7, 8까지 들어있겠네. 7개. 끝! 이해됐습니까? 요거 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얘기한 게 다 이해가 되고 스토리 정말 끝났으면 여기는 확실하게 다 끝났어. 이제 문제가 더 복잡해질 거야. 달라질 건 없어. 복잡해질 거야. 추정을 막 2개로 해서 비교한다든지. 알겠습니까? 문자를 많이 박아서 문자의 향연을 만든다. 이런 복잡함만 생기지 풀이는 다 똑같아. 이해됐습니까? 자, 한 번 더 가보겠습니다. 약간 좀 더 복잡해진 걸로 가볼게요.
그 밑에 걸로 가자. 그 밑에 거는 아무것도 안 줬어. 잘 봐봐. 자, 그 밑에 거 바로 볼게요. 자, 스토리는 똑같고요. 쌤 풀이는 다 똑같이 풀 겁니다. 쌤 한번 잘 보세요. 자, 444번입니다. 자, 어느 음식점을 방문한 고객의 주문 대기 시간은, 자, 여러분들 밑줄만 치면 되죠? 이런 거 밑줄 치는 습관이 좋아. 대기 시간이 X야. 알았어. 대기 시간 X야. 근데 이 음식점을 방문한 고객 중 64명을, 잠깐만요. 아, 내가 문제를 빨리 했구나. 대기 시간 X인데 평균이 M, 표준 면적 시그마래요. 알았어. M, 시그마 제곱입니다. 아직까지는 추정 문제인지 몰라. 알겠죠? 더 읽어봅시다. 이 음식점을 방문한 고객 중 64명은 이미 추출하여 추정 문제네. 그죠? 아직까지는 1번 유형인지 2번 유형인지 몰라. 아직까지는. 근데 둘 중에 하나 맞겠지. 이미 추출했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 그러면 표본 평균의 확률을 묻는 문제는 뭔지, 모평균을 추정하는 문제에 따라서 나의 대응은 달라질 겁니다. 좀 더 읽어보시죠. 자, 64명을 추출해서 얻은 표본 평균을 이용하여 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음식점을 방문한 주문의 대기 시간의 평균을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을 구하면, 아, 무슨 문제야? 추정 문제네요. 그죠? 신뢰란 말도 있고, 얘 말 그대로 모평균을 추정하고 있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배운 세팅 이어가겠습니다. 잘 봐봐. 64개 보면 표본 평균이 있을 거 아니야.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지. 넘어가 그냥. 알겠죠? 신뢰도 줘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신뢰도 나와 있네. 95%래. Z값이 얼마야? Z값. 나와 있네. 이거 읽을 수 있겠어요? P 절대값 Z가 1.96 이하의 확률이 0.95래. 이거는 양쪽을 한 방에 준 거야. 왜? 얘를 풀면 Z가 마이너스 1.96부터 1.96까지의 상황을 한 방에 준 거죠. Z는 뭔데? 평균이 0이고요. 마이너스 1.96부터 1.96까지 넓이가, 이 넓이가 얘라는 거잖아. 그치?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반쪽 넓이로 얘기하면 여기가 0.47호라는 얘기인데, 그때 이 Z가 얘잖아. 알겠습니까? 이렇게 적으라는 게 아니라 나는 설명해서 적을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들이 보고 1.96이네요? 나와야지 이렇게. 알겠죠? 1.96입니다. 됐습니까? 하던 진행 그대로 하세요. 알겠죠? 자, 하던 진행 더 갑니다. 이거 설명용이고, 여러분 풀이는 이렇게만 적혀 있어야 돼. 모평균 추정 문제니까 점수차 구합시다. 점수차 어떻게 구해? Z값 곱하기 루트 n분의 8분의 시그마. 쌤, 시그마가 없는데요? 뭔 상관이야? 문제도 다 가근이야. 전혀 상관없어. 문제 잘 풀려. 알겠죠? 자, 여기까지 구했어. 문제 볼게요. 신뢰 구간을 구하면 M이 A부터 B까지다. 내가 A, B를 쓸 수도 있는데 그 뒤를 읽을게요. 그때 B-A가 여기 동그라미 쳐. 이거 무슨 말이야? 한글로 쓰세요. 무슨 말이야? 이게 지금 신뢰 구간 아니야? 그죠? 여기에서 이걸 뺀 게 뭔데? 그렇죠. 신뢰 구간, 적어보세요. 신뢰 구간의 길이란 소리야. 스토리가 보여야지. B랑 A를 구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얘가 말한 B-A는 무슨 얘기라고? 신뢰 구간의 길이라는 얘기야.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얘가 얼마다? 나와 있잖아. 4.9가 되는 시그마를 구해라 이렇게 나온 거야. 이해됐어요? 내가 신뢰 구간의 길이 구할 수 있잖아. 점수 차이 몇 배라고? 2배라고. 2 곱하기 1.96 곱하기 8분의 시그마가 이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계산하면 시그마가 나오겠죠. 그런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이런 거 좀 풀어보신 건 알겠지만 요 1.96요 이거 7의 배수입니다. 약분돼요 이거. 알겠습니까? 자, 7로 약분하면 0.7이지. 7로 약분하면 0.72, 14, 56, 78, 56. 그죠? 또 7로 약분돼. 0.1은 2 약분하면 4. 4분의 1 곱하기 7로 더하면 0.4. 지금. 이해겠습니까? 오케이? 요거 40으로 약분되는 거 쉽게 말하면 알겠습니까? 마무리하면 양변에 약분하면 0.1.
시그마 1이네 1. 되겠네. 알겠습니까? 그렇게 약분 됩니다. 지금 0.28이에요. 0.04보다 큰일 나겠다. 0.04입니다. 이거 알겠습니까? 그래서 0.01 되고요. 알겠죠? 양면 100 곱하면 10은 시그마다 나옵니다. 답이 시그마 10이 나옵니다. 알겠죠? 이 식 있으니까 산수 천천히 하시고. 알겠습니까? 약분 됩니다. 이 소수점 함수 헷갈리는 친구들은요, 이런 거 나오면 양면에 100 곱하고 풀어. 더 쉽겠죠? 알겠죠? 그렇게 약분 됩니다. 시그마는 10이었다. 라는 거죠. 이해되죠? 다 이런 진행인데, 좀 더 보여드릴게요. 좀 더 어려운 걸로 합시다. 어려운 걸 하려고 했는데, 또, 그냥 중바 하나 풀고 이제 아예 어려운 거 하나 풀고 맛있게 두 개만 풀어줄게.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해. 자, 봐봐. 445번이야.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인데 계속 조금씩 장난치는 거야. 봅시다. 자, 어느 회사에 생산하는 음료수 한 병에 들어있는 칼슘 함유량이 X. X인데 N 시그마 제곱입니다. 그죠? 그런 상태에서 16개 입이 추출. 이제 뭐 디테일한 얘기 안 할게요. 16개 표본 평균이 12.34. 아, 이거 추정 문제네. 그죠? 추정도 바로 알 수 있겠죠? 표본이 줬잖아. 그때 신뢰도 95%로 추정을 해. 신뢰도 95%. Z값 얼마야? 있잖아. 1.96. 어차피 하나밖에 안 나있으면 그게 Z값이죠. 그죠? 점수차 구할게요. 좀 이제 빨라지는 거죠. 점수차 1.9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시그마 모르니까 알겠죠? 약분됩니다. 약분해버리면요 0.49 나옵니다. 0.49 시그마 곱하기 시그마. 그죠? 세팅 끝났어. 문제 읽으시죠. 자, 이걸 추정했더니 모평균이 11.36보다 크거 나왔고 M은 A보다 작거 나왔고. 오? 야, 요거 줬으면 게임 끝났지. 왜? 여기 원래 어떻게 썼는데? 표본 평균에서 뭘 빼야 돼? 점수차를 뺀 거잖아. 옆에 앞에. 그죠? 그러면은 야, 여기서 빼면 점수차가 나오겠네. 그죠? 빼볼게요. 12.34에서 11.36을 빼면 8, 9, 0.98이네. 알겠죠? 오케이? 점수차가 0.98이라는 얘기네. 그죠? 시그마가 2라는 얘기네. 시그마 작업법. 됐습니까? 시그마가 2라면 A도 바로 나오죠? 스토리 아니까 얘한테 얘 더해야지. 그죠? A는 그러면 12.34 더하기 0.98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스토리를 알고 있어야 돼. 그러면 그냥 다 보여. 알겠죠? 오케이? 예, 이 스토리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다 풀면 됩니다. 아시겠죠? 마지막 문제. 제일 어려운 거 봅시다. 저 뒤로 갑시다. 4점짜리 어렵지 않을까요? 457번 갈게요. 457번입니다. 얘가 뭐 제일 어렵겠죠? 자, 어렵다는 건요, 복잡하다는 얘기야. 수학적으로 더 어려워질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수학적으로 이해시켜본 게 없기 때문에 수학적인 활용을 할 수가 없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이 풀이할 수가 있으면 여기는 다 쉬운 문제야. 봐봐. 4점으로 나온 거 볼게요. 자, 457입니다. 어느 고등학교 학생의 1개월 자율학습식 이용 시간은, 자, 이용 시간이 X예요. 평균 m,5의 제곱을 따르는데, 알았어. 너무 준 거야. 알겠죠? 25명은 이미 추출. 이미 이제 머리에 돌아가고 있겠죠? 1번 유형인지 2번 유형인지. 근데 슬쩍 봐도 1번 유형이니까 2번 유형이죠. 25명 뽑았어. 그때 나온 표본 평균이 X가 1. 봐봐. 요때 나온 표본 평균이 X가 1이야. 이렇게. 문자로 좀 문자 세팅해야지. 그쵸? 그리고요. 신뢰도 95%야. 빨리 좀. 신뢰도 95%. Z값 뭐야? 밑에 봐. 1.96이네. 그치? 하던 대로 점수차라고 한글로 쓰라고. 이게 제일 깔끔해. 1.96 곱하기 루트 5분의 5 1이야. 점수차가 1.96이네. 됐어? 점수차만 잡히면 이 문제 끝난 거야. 스토리 알고 있으니까. 알겠죠? 자, 내가 추정도 가능한데요. 얘가 추정했네? 야, 추정하면 80-A부터
80 더하기 A라고 얘가 추정이 안 돼, 그쵸? 나도 추정할 수 있는데 이렇게 했다고 여기서 우리 뭘 알 수 있어? X바 1이 얼마라는 거? 얼마라는 거? 80이라는 거. 그잖아. A가 얼마라는 거? 1.9이라는 거 바로 보이지 않냐? 그잖아. 아니 얘랑 얘만 있으면 끝난 거잖아, 어차피. 그쵸? 다 보였어. 한 문제 풀었어 일단. 그 다음 것이죠. 두 번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길어지니까 4점인 거야. 새로운 유형이 아니야, 알겠죠? 자, 한 문제 풀었어 일단, 알겠죠? 이 문제를 풀면서 x 바 1이 80이라는 거, a가 1.96이라는 거 알았어. 예전에 A 됐니 여기까지? 이제 두 번째 문제를 풀겠습니다. 또 이 고등학교 애들 중에 이번엔 n명을 추출했어. 자, 다시 또 진행할게요. 두 번째 문제 풀어야 될 것 같아요. n명을 이미 추출. 그죠? 그랬을 때 천천히 읽어. n명의 평균은 이번엔 x가 2래. 그러겠지. 다르겠지 얘랑. 그잖아. 새로운 애들이잖아. 그쵸? x가 2래. 그랬을 때 신뢰도 똑같이 95%래. 신뢰도는 똑같으니까 z가 똑같겠네. z는 1.96이야. 그죠? 그럼 이번 추출에 해당되는 뭘 구해야 돼? 점수 정해야죠. 이것도 바뀌었을 거 아니야.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5였죠. 옵니다. 됐나요? 준비는 끝났어. 얘가 또 지가 다 추정해놨어. 봤더니 선생님 얘가 추정을 했는데요. 이번엔 모평균을 이렇게 했대요. 16분의 15 x바 1 마이너스 7분의 5a 보다 크고 낮고 16분의 15 x바 1 더하기 7분의 5a라고 했습니다. 똑같은 얘기네. 그죠? 무슨 얘기야? x바 2가 얼마란 얘기야? 얼마란 얘기야? 야, 이렇게 추정했으면 이 표본 평균이 뭐란 얘기야? 16분의 15 곱하기 x가 1이라는 거 아니야? 그죠? 이게 구했잖아. 80이었는데 아까 집어넣으면요. 16분의 15 곱하기 80이니까 약분하면 5고요. 75네요. x가 2로 구했고요. 됐습니까? 점수차가 얼마래? 7분의 5a래. 그치? 점수차 여기 있는데 7분의 5a 7분의 5 곱하기 얼마라고? a가 얼마였지? 1.96이라고. 됐어요? 1.96 약분 5 약분 루트 n이 7이니까 n은 얼마다? 49다. 그냥 아까 푼 3점짜리 문제 2개 푸는 거야. 4점이잖아. 바뀔 게 없다고.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제를 다 읽고 풀면 안 돼. 이거는 정해진 풀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씩 차근차근 하면 돼. 이해됐습니까? 이러면 추정 문제도 끝. 이해되겠어요? 딱 여기서 움직이는 거야 지금 추정 파트는. 알겠죠? 이거는 봐봐. 우리가 왜 풀어봤지만 별게 없는데 정확하게 외워놓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 이해라는 측면이 수학 아닙니다.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나한테 뭘 요구하는지, 내가 구한 게 뭔지 이런 이해가 정확해야 돼요. 그게 정확하지 않으니까 이제 어려운 거야. 왜? 얘가 말한 상황이 이해가 안 되거든. 얘가 뭘 하는지. 알겠습니까? 그 이해만 정확하면 이쪽은 확실히 잡을 수 있다. 알겠죠? 자, 오늘 2시간 선생님 예상대로 딱 2시간 확실히 투자하면 확실하게 개념부터 정리했습니다. 알겠죠? 요거 꼼꼼하게 복습하시고, 알겠죠? 요 영상은 분명 수능 전까지 까먹을 때마다 아주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요 한 타임짜리 딱 깔끔하게 끝냈으니까. 알겠죠? 나 추정으로 딱 쌤이 그 제목 잘 잡아서 볼 테니까 헷갈릴 때마다 다시 점검해. 그럼 이 강의 하나는 혼자서도 다 맞출 수 있어요. 알겠죠? 오케이? 그리고 이제 문제 풀면서 학습은 9월 이후에, 평가원 이후에 다 풀면서 뭐 또 디테일한 공부를 하면 되는 거니까. 알겠죠? 중임정 내용은 여기 끝입니다. 아시겠죠? 오늘 내용 뭐 절대 까먹지 마시고 노트를 좀 매일 조금씩 읽어봐도 까먹을 일이 없을 거다. 제발 좀 듣기 않는 친구들은 매일 아침에 듣기를 하는 그런 태도. 수학이 지금 급한 친구들은 매일매일 노트를 읽는 그 태도. 알겠죠? 여러분 매일매일 좀 자기 자신과 싸움에서 이기셔가지고 매일 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좀 어디 뭐 핸드폰에 적어놓고 좀 그걸 좀 지켜. 알았어? 그 매일매일 쌓여야 여러분 원하는 결과에 가까워지겠죠. 알겠죠? 자, 오늘 추정 얘기는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숙제는 오늘 복습만 정확히 하세요. 알겠죠? 그리고 좀 더 자기가 뭔가 훈련 더 하고 싶어. 우리 교재 쪽 있으니까 아무거나 훈련해 일단. 알겠죠? 그러고 나서 9월표 끝난 이후에 또 이제 진도를 또 나가면 되겠죠. 그때는 이제 큰
뭐냐 중요 정리 다 했으니까 알겠죠? 앞에서 다시 이제 우리 비워놨던 거 꼼꼼하게 풀면서 수능을 대비하러 가야 되겠죠. 알겠습니까?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